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 ESPN의 다음 시즌 NBA의 판도 예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구성을 했고 또 랩터스의 기타 소식들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PN이 다음 시즌 NBA의 판도와 관련해서 예측을 내놓았는데요. 동부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보스턴 셀틱스가 1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자 별다른 전력 누수가 없었던 점이 감안된 것 같고 2위로는 뉴욕 닉스를 예상했습니다. 랩터스 같은 경우는 26승 56패로 동부 11위가 될 것을 예상을 했는데요. 그 아래로는 브루클린 네츠, 샬럿 호넷츠,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워싱턴 위저즈가 있습니다. 이 10일이라는 성적이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고 랩터스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팀들을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면은 있습니다. 이 11위 선정에 대한 ESPN로부터의 설명이 좀 적어서 랩터스 전문 기자인 에런 로즈의 코멘트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일단 에런 로즈 역시 랩터스의 플레이오프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레이오프 직행권 팀으로는 보스턴 셀틱스, 뉴욕 닉스,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밀워키 벅스,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 올랜도 매직, 인디애나 페이서스 등을 뽑았고요. 플레이인 토너먼트의 대진표와 관련해서는 위 7팀 중에서 성적이 미끄러진 한 팀과 마이애미 히트를 7위 혹은 8위로 예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랩터스 입장에서는 이 팀들을 뚫어야 플레이오프 직행을 갈 수 있는데 플레이오프 직행도 그리고 플레이인 토너먼트 통과 역시도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일단 플레이인 토너먼트 같은 경우는 하위 시드로 진출할 경우 성공률이 확 떨어지니까 9위, 10위가 돼도 플레이오프 진출은 굉장히 어려운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크리스 부시에 같은 경우 지난 시즌 다르코 라야코비치 감독 아래에서 출전 시간이 확 줄었는데 다음 시즌에도 로테이션을 합류하면서 전성기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는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 부시에는 다음 시즌 만기 카드로 활용되거나 셀러리 절감을 위해서 킵해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팬이 랩터스가 빅 라인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에런 로즈가 켈리 올리닉에 합류했지만 여전히 랩터스는 큰 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스카티 반즈가 주전 라인업 중 세 번째로 클 경우 빅 라인업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 부시에 같은 경우에는 안고 가서 내년에 셀러리를 덜어버릴 수도 있고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한다면 애매한 가치의 장기 계약의 선수와 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야코비치 감독 9인 혹은 10인 로테이션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이게 될 것으로 보이고 RJ 베럿이 올스타가 될 수 있을 것 같냐는 말에는 에런 로즈가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중하위권 팀에서 2명의 올스타가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모든 팬들의 바람이죠. 벤치가 잘 성장해서 10인 로테이션이 되면서 좀 뎁스 강한 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스카티 반즈의 올스타 등급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에런 로즈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 NBA 등급을 위해서는 65경기를 미니멈으로 뛰어줘야 하고 절대적이긴 않지만 팀 성적 역시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반즈 본인이 잘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평에서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콜로코의 랩터스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uncertain, 확실치 않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 콜로코를 좋아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의주시 중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보다 랩터스의 프론트 코트진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콜로코의 목을 매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번 시즌 팬들은 스카티 반즈가 25, 18 정도의 스탯라인을 찍어주면서 올 NBA 팀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랩터스 기존 로스터를 갈아엎고 신인들을 뽑으면서 새로운 판을 짰고 이 새 판이 열리는 첫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새싹 같은 선수들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반즈, RJ, 퀴클리라는 코어가 있는 이상 랩터스를 탱킹팀으로 분리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표로는 마찬가지로 전력이 약화된 애틀랜타 호크스, 시카고 불스 이런 팀들을 따돌리기만 하더라도 플레이 토너먼트는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X팩터로는 저는 그레이디 딕을 꼽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하반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많은 팬들을 저를 비롯해서 큰 기대를 품고 있고요. 그레이슨 알렌처럼 15득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내년이 시험 무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비언 미첼과 오차이 약바지 이 두 선수에게 있어서는 랩터스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수비력이 좋고 피지컬이 좋은 두 선수이지만 그 외에 마땅히 아직까지 리그에서 보여준 것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랩터스에서 주어진 올해의 찬스가 본인들 커리어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잘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가능성이 낮고 케이스가 적긴 하지만 화이트사이드처럼 아예 방출되었다 돌아와서 대박이 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 기대를 꺾기에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언급했던 NBA 2K 레이팅이 모든 팀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랩터스는 티어 3 팀으로 분류되면서 상위 8명의 평균 레이팅은 80으로 30개의 구단 중 워싱턴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받았습니다. 레이팅 1위는 스카티 반즈 85 레이팅의 스카티 반즈이고 2위는 RJ 베럿과 임마누엘 퀴클리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야코 퍼틀, 켈리 올리닉, 브루스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디 딕과 크리스 부쉐이가 있는데요. 네, 재미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지 아누노비가 82 레이팅을 받았는데 트레이드 반대급부로 합류한 베럿과 키클리가 각각 83으로 되려 더 높습니다. 또한 리그 시즌 스케줄이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랩터스 같은 경우에 첫 달의 스케줄이 굉장히 험난한데요. 12경기 중 10경기의 상대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강팀입니다. 이 중에는 원정 5연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좀 스케줄이 어려운 편인데요. 3-in-4 4일 동안 3경기를 치르는 스케줄이 13번으로 덴버와 공동 1위입니다. 그리고 백투백 스케줄 역시 리그 11위로 그중 9번이 원정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스케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레이닝 캠프와 관련해서는 랩터스가 제러드 로든이라는 선수와 트레이닝 캠프 계약을 맺었고요. 이 선수 지난 2년간 피스톤스에서 통산 31경기를 출장한 스윙맨입니다. 그리고 랩터스의 트레이닝 캠프에 아직 한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콜로코가 마지막 한 명이지 않을까 하는 루머도 있습니다. 일단 트레이닝 캠프에 뽑힌 선수들을 보면 브루노 페르난도가 그 중에서 정식 선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 또 콜로코가 온다면 엑스팩터로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안내입니다. 크리스 부쉐이가 랩터스의 돌풍을 예견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또 랩터스는 팀 케미스트리를 위해서 최근에는 스페인에 단체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리그 개막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0월 6일부터 몬트리올에서 랩터스의 프리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전 10월 1일부터 5일까지 트레이닝 캠프가 있습니다. 지금이 8월 말인 걸 감안한다면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인데요. 그동안은 아무래도 선수들이 개인 훈련 및 휴가로 시간이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좀 더 재미난 자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